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가급적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유승민 방지룰로 불리기도 하는 이번 국힘의 당대표 선출 규정이 이 국힘의 비대위에서 일단 의결이 되었습니다. 당원 투표 100% 그리고 최후 50% 이상을 이긴 자가 발생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또 1, 2등만을 상대로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는 것, 여기에 대한 세간의 시시비비,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여기에 관계되는 당권주자들의 그 모든 찬반양론, 이런 것들을 다 각설하고 제가 오늘 논평에서는 이에 대하여 한 사람의 방관자로서,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안철수 대표님의 경결한 지지자로서 제가 나름대로 내리고 있는 판단 및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구도상에서 제가 오늘 논평의 썸네일에서 제목을 통해서 이미 밝혔듯이 이건 절대로 안철수 대표님에게 있어서는 결코 그렇게 나쁜 구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전번 논평 때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이번 전대의 그 경선구도는 중도로의 확장과 극우로의 결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도로의 확장 쪽에는 현재로서의 상황으로 볼 때 이미 유승민이 그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태극기 보수파들의 그 등에 떠밀린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의 대리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윤핵관들에 의해 중도로의 확장 구도를 유승민이 먼저 점령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중도로의 확장하면 일단 안철수 대표님보다는 현재의 시점에서는 먼저 유승민을 떠올리기가 십상인데, 이런 것들은 다름 아닌 바로 유승민의 그것이 비록 역선택에 의한 것일지라도 어쨌든 이미 지지율에서 그렇게 객관적인 현실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점은 정말 일단 싫어도 그리고 기분이 나빠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객관적인 현실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그동안 줄곧 중도로의 확장이라는 이 슬로건만을 들고 다녔던 안철수 대표님에게는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아니죠. 바로 그 중도로의 확장의 호지는 지금 잠시 동안 유승민에게 빼앗긴 상태이지만, 그러나 현재로서는 보수파 입장에서 그 유승민에게 버금가는 두 번째로의 중도 확장력에 있어서는 안철수 대표님 말고는 다른 대안이 근본상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유승민 너가 없어도 중도로의 확장이 있어서는 사실상 이 구도의 원래의 주인, 즉 진짜의 주인인 안철수가 대체제로서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여기서 자기들이란 다름 아닌 바로 보수파이고 좀 더 나아가면 태극기 구구들이고 또 좀 더 나아가면 윤심파리들이고, 그 윤심파리들이 등 뒤에서 어느 윤심파리가 진짜로 가장 장사를 잘해서, 즉 이 자기들 윤심을 가장 높은 값에 팔아서 자기들한테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계속 지켜보면서 주판을 때리고 있을 그 윤핵관들인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경원이니 김기현이니 권성동이니 하는 윤심파리들은 비록 많지만 이들 가운데는 그들이 모조리 함께 달려들어서 유승민을 잡고 난 뒤에 그 빈자리, 즉 중도로의 확장 구도를 메워줄 수 있는 그 진정한 주자는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안철수 대표님 말고는 다른 그 누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 말뜻은 현재의 구도상에서, 그러니까 중도로의 확장과 극우로의 결집, 이 두 양자가 대결하고 있는 구도상에서 현재 유승민이 강력하게 높은 지지율로 차지하고 있는 이 중도로의 확장 구도를 보수파가 이를테면 나경원이니 김기현이니 권성동이니 하는 이런 윤심파리 주자들을 그 선두의 공격부대로 내세워서 거의 물리적으로 강제적이다시피 점령해서 그 토치카를 무조리 무너뜨리고 그 토치카 속에 진치고 있는 유승민의 무리들, 이를테면 거기에 이준석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자들을 모조리 몰아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고 나서 비어버린 그 구도 속에다가 대신 주인으로 추켜 세울 수 있는 대안으로서
아니 대체제로서 안철수 말고 또 다른 대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없죠.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서 제목을 통해서 이미 밝혀드렸듯이 유승민은 윤핵관이 잡고 당대표는 안철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가 이번 유승민 방지룰 구도에서 안철수 대표님에게는 전혀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드린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00%의 당원들로 경선을 해도 현재 계속 나오고 있는 그 여러 차례의 지지율 조사에서 우리가 보아낼 수 있듯이 설사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또는 당원들로만 상대로 적합도 조사를 진행해도 유승민이 지지율이 결코 작은 지지율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심에서는 안철수 대표님과 나경원에게 뒤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더라도 유승민의 당내 지지율이 결코 김기현이나 또는 권성동 같은 자들한테는 절대로 뒤지지를 않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를 설명합니까? 이것은 유승민의 당내 지지율 또는 국힘이 지지층 안에서도 비록 나경원이나 안철수 대표님에게는 못 미치더라도 여전히 상당하게 많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윤심파리의 꼴값들인 김기현이나 권성동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승민이 끝내 윤심파리 주자들과 나아가서 그 뒤를 사주하고 있는 윤핵관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서 끝내 쓰러졌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그 유승민의 표들이 그 유승민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안철수, 나경원, 김기현, 권성동 이러한 주자들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을 반드시 선택하든지 아니면 아주 모조리 포기하든지 어쨌든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일 텐데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누구를 선택하게 될까요? 두 말이면 잔소리죠. 유승민의 표는 모조리 전부 다는 몰라도 최소한 절반 이상은 안철수 대표님에게로 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코 나경원이나 김기현이나 또는 권성동한테로 갈 리는 없죠.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이핵관으로 불리는 그 김용태나 김재섭이나 그 외에도 또 여러 이핵관 또는 유핵관, 그러니까 유승민의 핵심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단 한 번도 안철수 대표님을 헐뜯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두 일말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붙쫓았던 이준석이나 또는 유승민이 쓰러지고 나면 이 국힘당 안에서 자기들이 계속 기대해서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그 일말의 인류의 희망을 유일하게 안철수 대표님에게다가 기탁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보수판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안철수 대표님만은 그래도 합리적이고 또 옳고 그름에 있었어도 그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라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라도 결코 이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또한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면 안철수란 인물은 절대로 보복하고 복수하는 그런 소인배가 아니라는 사실을 탈만은 바로 이준석이 징계를 먹고 쫓겨날 때 모두가 달려들어서 이준석을 때릴 때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이준석에게 가장 많은 괴로움을 당했던 안철수 대표님만큼은 절대로 보복하고 복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준석이 공경에 빠졌을 때 온 세상이 모두 이준석에게 침을 뱉을 때도 안철수는 꽃으로도 이준석을 때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때문에 바로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중도로의 확장이라는 이 구도를 형식적으로는 지금 유승민이 점하고 있듯이 보이지만 사실상에 있어서 이 구도의 진정한 주인은 여전히 안철수이며 잠시나마 그 물리적인 진지 또는 토치카를 유승민이 점령하고 있을 뿐인데 반해서 그 유승민과 이준석의 지지자들 그리고 그 지지표들까지도 사실상에서는 그 자신들이 여전히 기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대체제로서 유승민이나 이준석 말고는 역시 그들이 눈에도 믿고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안철수 대표님 말고는 다른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하고 나잖아요. 안철수만이 정도고 안철수만이 대안이라고 말입니다. 무슨 대안? 누구의 대안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바로 극우로의 결집이라는 이 구도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이 윤심파리들과 나아가
윤핵관들에게 있어서 안철수는 유승민을 찾고 난 뒤에 그 중도로의 확장 구도를 접수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고, 또 유승민이 죽고 난 뒤에도 갈 길 잃은 유승민이 지지표들, 이 지지표들 속에는 이미 먼저 죽은 이준석의 지지표들도 함께 포함됩니다. 이 지지표들이 그들도 또한 모두 각자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인데 결코 이준석과 유승민을 따라 함께 죽어줄 수는 없잖아요.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나경원한테 매달리겠습니까? 아니면 권성동한테 매달리겠습니까? 저는 100% 그 김용태니, 김재섭이니, 허은하니, 유희동이니, 하태경이니 하는 이런 모든 이핵관, 유핵관들, 윤핵관이 아닙니다. 유핵관들, 이들 또한 모두 안철수를 선택하면 선택했지 결코 하늘 땅이 두 쪽이 난 한이 있더라도 그 권성동이나 김기현 같은 자들한테 매달리는 일은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국힘 비대위가 추진하는 그 이름하여 유승민 방지룰로 불리기도 하는 이 100% 당원제 경선룰, 거기에 더해서 금상첨화와도 같은 결선 투표제, 이런 것들이 안철수 대표님에게는 결코 나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안철수 대표님께서도 지금은 저들이 가리키는 저 지록 위마에 대해서 그걸 내 품성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는 없더라도 그러나 그냥 침묵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들이 끝까지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우기는데 혼자서 계속 말이 아니고 사슴이라고 하면 바로 그 지록 위마의 고사 속에 얽혀있는 황관 조고의 앞에 끌려 나온 리사의 꼴이 나게 될 테니 말입니다. 조고의 위시에 눌려 그 진나라의 만조 백관들이 모두 다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수긍하는데 끝까지 혼자 사슴이라고 우기다가 승상이사가 어떻게 됩니까? 목이 떨어지고 말잖아요. 그리고 또 코페르니쿠스의 그 지동설을 지지했던 갈릴레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단 종교재판에서 풀려나기 위해서는 저들의 요구대로 지동설을 부정하시잖아요. 물론 이후로는 그러면서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던 것처럼 안철수 대표님께서도 어색게 그 어느 방송에서 골목대장, 친목회장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모두가 안철수 대표님을 가리켜 친윤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결코 유승민처럼 반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비윤 또는 범윤, 딱 좋죠. 이게 진정한 중도이고 이게 진정한 중용인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국힘의 진정한 당신은 친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니고 반드시 비윤 아니면 범윤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즉 현재 반윤이 점령하고 있는 중도로의 확장 구도와 친윤이 점령하고 있는 그 구구로의 결집 구도에서 어느 한쪽도 스스로는, 그러니까 자기들로는 총선에서 절대로 승리를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될 때 절대 다수의 당심은 이 양쪽의 구도에서 모두 어필될 수 있는 안철수 대표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려는 데다가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까지도 건다고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 안철수 대표님이 지금 스탠스 아주 좋습니다. 중도로의 확장 구도와 극우로의 결집 구도, 이 양쪽 구도로부터 모두 대안이 되고 모두 대체제가 되고 모두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제가 보기에 현재로서는 이 보수판에 안철수 대표님 말고는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100% 확신합니다. 그럼 다시 또 빠른 시간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